자, 이번 시간에는 그 13단원이에요. 드디어 대망의 직선의 방정식 파트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책들은 여러분들 좌표평면 12단원 좌표평면이랑 13단원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로 묶어져 놨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일과에서는 이렇게 두 단원으로 쪼개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념 정리 한번 볼까요? 일단 1차 방정식의 그래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가 바로 이제 1차 방정식의 그래프랑 같은 의미를 갖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y는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해놓거든. 이렇게 x에 관한 1차식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요 놈이 이제 직선이다. 1차 함수는 직선이다 라는 사실을 언제 배웠다? 중학교 때 배웠다. 이미 여러분들 다 배웠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얘를 직선이라고 할 거니까 이 직선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자. 그게 바로 이 테마예요. 뭐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선생님이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함수, 즉 직선의 방정식은요, 일단 기본형이 y는 ax 플러스 b예요. 원래 이거보다 더 기본형은 뭐냐면 y는 ax입니다. 원점을 지나주는 직선, 요 y는 ax. 여기서 이제 a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치, 기울기죠. a가 의미하는 것은 기울기다.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를 어떤 수치로 표현해 놓은 건데, 요 기울기는 이제 좀 이따 또 다시 하고요. 그러니까 요 A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A가 플러스면 뭐 하고 있고? 오른손을 들고 있고. 그쵸? A가 마이너스면 오른손을 내리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했었잖아, 옛날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요 뒤에다가 그대로 뭐만 추가시켜서, 그렇지. B만 이렇게 추가시켜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B가 플러스면 그래프를 올리는 거고, 얼만큼? B만큼 올리는 거고. B가 마이너스면 내리는 거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리는 거다.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일단 이런 식으로 생겨준다. 그렇죠?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 1차 함수. 이거 언제 했어? 고등수학에서도 했었죠? 언제 했습니까? 2차 함수 공부할 때 1차 함수까지 같이 여러분들 싸잡아서 공부를 할 때 다 이미 배웠던 얘기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때 이제 중학교 때 이거 배웠던 내용입니다. 중학교 때. 만약에 여러분들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직선을 딱 그렸어요. 그렸는데 이제 x축이랑 만나는 요 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놔보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읽냐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쵸? 이 세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삼각비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두 점을 찍고요. 이렇게 x축과 y축의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주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여기가 세타면 당연히 여러분 여기도 뭐겠니? 그렇지, 여기도 세타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가지고 이 직선에 뭘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의 길이가 1이고 여기의 길이가 a였다면, 그쵸? 이거분의 이거. A라는 것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될 텐데, 이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런 멘트가 있대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뭐라고 했을 때? 세타라고 했을 때 A라는 누구는? 그렇지, 기울기는 바로 탄젠트다.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죠. 그렇죠? 그럼 탄젠트 세타가 뭔지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럼 삼각함수 앞에서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나요? 고등학교에서 삼각함수는 이제 여러분들 2학년 과정이고요. 수1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왜 지금 여기 나오고 지랄인가요? 얘는요,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를 그냥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는요,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고 이렇게 탄젠트가 있을 때, 뭐 다 설명하기 좀 그렇고, 30도와 45도와, 그렇지, 60도에 대한 삼각비 정도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거거든? 얘가 이제 2분의 1이고요. 얘가 이제 2분의 루트 2고요. 얘가 이제 2분의 루트 3이고요. 순서를 거꾸로 해서 얘가 2분의 루트 3이고요. 얘가 이제 2분의 1이고요. 얘가 이제 뭐다? 2분의 루트 2고요. 얘가 뭐다? 2분의 1. 이렇게.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루트 3분의 1이고요. 얘가 1이고요. 루트 3이다. 그래서 이 탄젠트 값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니,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 있단 말이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60도다. 직선을 주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얘가 60도다. 이렇게 줘버리면 여러분들이 탄젠트 뭐를 알았을 때, 60도를 알았을 때 재빨리 이놈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사실을, 그렇지,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고 넘어갈 수 있잖아.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도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이거 369 삼각형인데, 이거 369 삼각형 이거,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인데, 요것만 좀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으면 기울기는 얼마다?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외우고 있으면 좀 빠르니까 여러분들 외우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표현 자체를 이렇게 준다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노골적으로 문제에서 탄젠트를 언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원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각을 조금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거든. 각을 자유롭게 다룬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있잖아요, 여러분.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이런 예각들만 좀 위주로 다루고, 그러니까 둔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얘처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뭐 이건 지금 여러분들 참고사항으로 좀 알면 되고요.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얘가 이렇게 150도다. 문제에서 이런 걸 주면 여러분들 재빨리 반대쪽에다가 뭘 만들어서 30도로 만들어서 이쪽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쵸? 그럼 여기가 30도니까 얘가 2대, 여기가 1대 루트 3이거든? 좀 그림이 조금 그런데.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루트 3분의 1. 근데 내려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뭐 지금 얘를 공식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정말 수학을 잘 못하겠다! 나는 수학을 안 할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원리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만 있으면 되는데 이건 이제 개념서니까 여러분들 빠짐없이 다 쓰려고 이런 얘기들도 써놨습니다. 뿅. 자, 그러면은 y는 ax 플러스 b. 거기서 b의 성질이 뭐냐. 자, b는 이제 x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0을 집어넣었을 때 b만 출력된다. 그래서 이 b라는 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y축과의 만남이라고 해서 y절편이라고 이름을 준 겁니다. y절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선을 그리면 무조건 y축이랑 만나겠죠. 그쵸? 그때 y절편을 여러분들 b라고 하고요. 이 y절편을 좀 알면 그래프를 좀 생각보다 쉽게 그릴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뭐 다 한다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y절편 써있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바로바로 연습하자. 방정식 y는 루트 3x 마이너스 1. 1차 함수. 얘를 방정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직선의 방정식.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고 기울기 y절편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각각 구해보도록 하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0, 마이너스 1. 요놈을 지나는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프 그렸네요. 그때 기울기를 이제 구하라고 했는데 기울기는 요 x 앞에 걸려있는 계수, 요 놈을 기울기라고 할 테니까 루트 3이라고 여러분들 써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y절편을 구하라고 했는데 y절편은 요걸 y절편이라고 하잖아. 그럼 요 점은 지금 y축 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x에다 0을 집어넣어주면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y절편을 구하라고 하면 0,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얘가 물어보는 것이 이 0, 마이너스 1에서의 y좌표만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y절편 구하라고 했는데 0,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한다고? 그건 y절편의 의미를 정확히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y절편은 y축과의 만남, 그 중에서 성분 중 y 성분만을 진짜 말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뭐야 이거? 요 기울기가 이제 여러분들 루트 3이니까 이 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건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루트 3의 비율을 갖고 있는 요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탄젠트의 값이 루트 3이 되는 게 60도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세타는 60도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네요. 아니면 뭐 그냥 탄젠트 30도,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다, 그걸 알고 있으면 여기를 60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각각에 대해서 a, b의 부호를 조사해보자. 뭐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조사할 수 있겠지만 빠르게 해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 즉 오른손을 들고 있는 놈들은요 전부 다 a가 뭐겠니? 그렇지, 플러스가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고 있는 그래프니까 a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또 y절편이 이제 b에 해당되는 놈이니까 이렇게 3번과 몇 번이 1번이 b가 양수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얘처럼 y절편이 이렇게 x축보다 밑에 있는 이 경우가 이제 b보다 작은 상태가 되겠죠. 몇 번 2번, 4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조사를 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바로바로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갈 건데, 방금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y는 하고 예쁘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쵸? y는 뭐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이걸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어떤 표준형? 굳이 말한다면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보 두 개가 보이거든? 기울기 하나 보이고요. 또 뭐 보이죠? 그치? y절편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얘를 뭐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놈 말고 일반형도 있어요. 일반형은 뭐냐면 한쪽으로 다 밀어버리는 거야. 그냥 한쪽으로 다 밀어버려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한쪽을 0으로 만들고 한쪽으로 다 밀어버리는 이런 놈을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근데 이상해요. 얘가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mx가 되고요 y가 되고요 여기 넘어가면서 이렇게 돼야죠 선생님. 그치.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얘를 그냥 a라고 한 거고요 여기 앞에 있는 1을 b라고 한 거고요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n을 c라고 한 거. 그냥 이런 느낌이야. 뭐 예를 들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보기 좋게 보기 좋은 건 아니고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변에다가 뭘 곱해서 2를 곱해서 2y x 플러스 2 이렇게 딱 써주고요 한쪽으로 다 밀어버리는 거야. 한쪽으로 밀어버릴 때는 x 앞에 부호 x를 먼저 쓸 거니까 x가 플러스인 모양이 좀 보기 좋겠죠. 그래서 2y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가 있다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때 이렇게 생긴 놈을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쭉 전개해서 한쪽으로 다 밀어버린 거고 만약에 분수 이런 게 있으면 너무 꼴보기 싫잖아. 그래서 분수까지도 뭘로 이렇게 깔끔한 정수로 만들어주는 이 작업을 하면 그러면 직선이 이런 모양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똑같은 짓거리 또 하고 있어. 얘를 보기 좋게 바꾸는 거야. 얘도 보기 좋게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죠? y는으로 다시 반대로 이쁘게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고 나면 요 친구가 뭐고, 그렇지, 기울기가 되고 요 친구가 뭐가 되는 y절편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부터 기울기를 마이너스 b분의 a, y절편을 마이너스 b분의 c로 외우자. 뭐 그런 의도입니다. 근데 외울 겁니까? 선생님이 외우라는 건 확실하게 얘기해 주잖아. 근데 여기 왜 써놓으셨어요, 선생님? 아니, 보통 일반적인 책들이 다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은 써놓은 것 뿐이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외우지 않는다.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하겠다. y는 하고 이쁘게 정리해서 쓰면 기울기랑 y절편이 바로바로 내 눈에 보일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럼 예쁘게 정리해서 한쪽으로 미는 거죠, 그냥. 밀어져 있는 요 놈을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할 수만 있으면, 그쵸? 그게 끝인 거죠. 그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 뭐 y절편이 얘고 x절편이 얘다, 기울기가 얘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직선을 일반형과 표준형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냥.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함수라는 걸 다룰 때는요,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야? 여기 y는 b라는 이런 함수가 있대. 요건 이제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x축이랑 평행한 이런 직선을 만들면 이 친구는 상수함수가 되고, 말 그대로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1차 함수는 아니지만 이 상수함수도 역시 직선의 방정식 중 하나예요. 여기 상수함수. 근데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사실 직선이잖아. 이렇게. 얘는 보통 이제 x는 하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x가 어떤 놈들이 모아놓은 거, 이렇게 쫙 모아놓은 거. 얘도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얘를 함수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형의 방정식과 함수는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야.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야.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처음에 이제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를 해놔서 그래. 함수는 이런 놈들만 함수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합시다. 그래놓고 나서 막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근데 함수 말고도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처럼 이런 것도 있잖아. 이게 이해가 된 거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야, 함수 없애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정의해놓은, 처음에 옛날 사람들이 열심히 정의해놓은 그 내용들을 유지는 하되,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된 내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얘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되지만, 함수는 아닌 거죠. 그쵸? 뭐 굳이 이름을 준다면 함수는 아닌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얘가 이런 놈도 우리가 함수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식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X축에 평행한 직선 또는 뭐 Y축에 평행한 직선과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 하나 빼먹었네. X축에 평행한 직선은요, 방금 어떻게 그렸죠? 이런 식으로 그렸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얘가 이제 상수함수가 되는데, 이렇게 상수함수가 되는데, 이때의 기울기는 말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는 0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X가 변할 동안에 Y는 0만큼 변하니까 이 기울기를 0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하지만 이렇게 생긴 직선 있죠? 이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를 말할 수가 없어요. 기울기가 사실은 무한의 개념이거든. 근데 무한대의 개념은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수학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놈은 기울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선 중에서는요, 기울기가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렇게 빨딱 서 있는 거. 얘처럼 이렇게 빨딱 서 있는 거는 기울기가 없는 거야. 0이 아니고. 얘는 기울기가 없는 게 아니라 얼마?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용어랑 옛날 수학자들이 정해놓은 이 룰을 지켜는 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용어 정리죠, 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AB 중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닐 때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뭐 다음과 같다. 그냥 이게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빠르게 한번 그려볼까요? x 플러스 2는 0이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x가 마이너스 2인 놈들을 다 모아놓으라고 있으니까 좌표평면 위에서 x축, y축을 딱 만들어 놓고, x가 마이너스 2인 게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2가 되는 점들 다 모으란 얘기야. 그러면 두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 있는 점들을 다 모아서 이런 직선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이게 1번 되겠습니다. 뿅. 그 다음에 2번. 2번 같은 경우에는 y는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y만 언급하고 있고 y가 마이너스 3일 때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랬을 때 y가 마이너스 3인 놈들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2번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x 성분과 y 성분을 모두 갖추고 있으니까 보기 좋게 y는으로 예쁘게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정리가 될 것이고, 이걸 보자마자 어머 내려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1이라는 놈이 0,1이라는 y절편이기 때문에 요 놈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0,1이라는 y절편,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3번이 되겠죠. 3번이라고 써야지. 이런 식으로 요 놈의 그래프를 모두 다 그렸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개념 정리 바로 넘어가자. 자, 넘어갔어. 왔어. 보통 쉬는데 지금 1시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수업을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든데 여러분도 힘들잖아. 그쵸? 여러분도 힘들죠? 같이 힘든데 같이 한번 힘을 내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라고 해가지고요. 직선 두 개를 이제 언급을 할 거야. 직선 두 개를 언급을 할 건데, y는 ax 플러스 b라는 요런 표준형. 그 다음에 또 다른 표준형. 어떤 직선 두 개를 이렇게 문제에서 준대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막 써있어. a랑 a 다시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고, a랑 a 다시가 같은데 b는 b 다시랑 다르고, a는 a 다시.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없잖아. 외울 수 없다? 이거 외워집니다. 이거 정말 쉬운 내용이라서 외워지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쵸? 그냥 이건 개념 설명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보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알겠죠? 얘가 기억이 안 나. 얘가 기억이 안 나. 안 되겠어. 통으로 외워야겠어. 나는 수학을 못할 거야. 나는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겠어. 이거 똑같은 얘기라니까. 이해가 안 됐으면 이해를 해야죠. 여러분, 이걸 통으로 왜 외우고 앉아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외워서 공부를 하면 있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외울 게 많고요. 인간이 다 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읽고 끝내라고요. 아시겠죠? 같이 읽고 화끈하게 끝내겠습니다. A와 A-는요, 두 직선의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하나가 이렇게 생겼으면 다른 하나가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두 개가 이렇게 크로스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안 만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직선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 얘처럼 선분이 아니에요. 직선은 약속이야. 무한 확장시키세요. 이쪽도 무한 확장시키세요. 그럼 언젠간 여기서 만나겠죠?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만난다는 얘기죠. 한 점에서 만난다. 뭐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여기서 갑자기 해가 왜 나온 거야?
그치. 이 직선의 방정식. 이걸 만족하는 x랑 y. 걔네들을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인데. 방정식. 두 직선의 방정식. 두 놈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그게 두 놈을 연립하라는 의미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맞죠?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점이 한 쌍 있다. 이런 뜻이죠. 한 점에서 만난다. 두 놈의 교점이 하나 있다. 두 놈을 연립했을 때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이거랑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는 똑같아요. 기울기가 똑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크로스로 만나지 않겠지? 정말 말 그대로 젓가락처럼, 가지런히 놓여있는 젓가락처럼 아무리 얘를 연장시킨다 하더라도 둘이 만나지 않겠죠? 그랬을 때 y절편이 다르다. y절편이 다르다는 것은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두 놈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평행한 두 손이 쫙 이어지니까 평행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그치? 두 놈의 교점은 없다, 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불능은 무슨 얘기냐? 두 놈을 연립했을 때 해가 없다를 중국말로 불능 이렇게 얘기한대요. 불능. 정말 안 돼. 이게 불능이에요. 그쵸? 3번은 뭐냐면 기울기는 똑같대. 그럼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일단 평행 조건을 만족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뭐까지 똑같아요? 그쵸? B와 B 다시 Y절편. Y절편까지 똑같대요. 그럼 얘가 젓가락이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개져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두 직선이 정말 말 그대로 똑같은 직선, 일치한다는 그런 얘기거든. 그럼 두 직선이 일치를 하면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을 했을 때, 그쵸? 해가 어떻겠니? 그치? 무수히 많겠지. 여기서 말하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사실 조금은 잘못된 표현이야. 해가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모든 실수입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가 아니라 모든 실수라고. 알겠죠? 그래서 얘는 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이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부정. 그러니까 정확히 정의할 수 없다고 해서 얘를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으면 부정. 어떤 연립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은 건 부정. 이런 의미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직선 두 개가 일치한다는 것은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을 했을 때 해가 졸라 많다. 졸라 많다. 이런 뜻이.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이게 뭔 뜻이냐면 기울기를 따와. 두 놈의 기울기를 따와서 두 놈을 곱했더니 뭐가 됐대요? 마이너스 1이 됐대. 그럼 두 직선 두 개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수직이다. 이것도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두 직선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그 두 직선은 수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해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교점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수직이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밖에 없다.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읽고 끝내는 거야. 의미를 알았으면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혹시 나중에 기억이 안 나? 한 번 더 읽으세요. 그러면 끝나요. 알겠죠? 읽을 때 A랑 A 다시랑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아니라 기울기가 다르면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면서 읽어주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림은 필수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림 한번 그려주면서 답을 깔끔하게 내세요.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보자. 직선 y는 ax 플러스 2와 직선 y는 3x 플러스 1이 서로 수직일 때.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서로 수직이면 기의 뭐가? 곱이 얼마게? 마이너스 1. 이거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기울기 따오세요. 따왔다. A. 기울기 따오세요. 따왔다. 이렇게. 두 놈을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암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수직인 기울기를 구할 때 두 놈을 곱해서 마이너스 1에다를 써놓고 3을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냐면요. 3이랑 수직인 기울기는 3을 뒤집고 부호 바꾼다.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 만약에 m이랑 수직인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기울기가 m이야. 요 놈을 뒤집고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기울기가 수직이래. 요 놈의 수직한 기울기를 구해줘!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뒤집고 부호로 바꾼다. 뒤집고 부호로 바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보기. 세 개의 방정식. x도 1차, y도 1차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하겠네요.
세 개의 직선이 있는데 나타내는 그래프의 위치 관계 한번 보자. 그러면 가장 좀 빨리 보는 방법이 뭐예요? 얘를 예쁘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얘를 예쁘게 정리하면 넘기면서 뭘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5로 나눠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얘 같은 경우에도 y는으로 예쁘게 정리할 건데 넘기면서 그대로 뭘로? 그치?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나눠주자고. 마지막으로 요놈, 그쵸? 넘기면서 얘는 y쪽을 넘기는 게 좋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6x-10이 되고 그걸 지금 10으로 나눠주고 있는 요런 상태입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보일 거네요. 그쵸? 예. 기울기 얼마?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5분의 3이고요. 그쵸? 요 놈도 약분하고 나면 요건 얼마야? 그치? 5분의 3. 요렇게 되겠네요. 요 놈은 기울기가 5분의 3이다. 선생님, 기울기 둘이 똑같아요. 됐죠? 기울기 둘은 똑같지만 얘와 얘가 서로 어때요? 지금 얘네 둘은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기울기가 똑같은 상태. 하지만 점이 공유되지 않는 y절편이 다른 상태니까 무슨 상태다? 평행 상태다. 그래서 얘네들을 평행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또 볼만한 게 있나? 기울기가 일단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이 기울기는 그냥 5분의 3이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은 기울기가 다르겠죠.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크로스하는 직선이 될 것이다.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실 얘와 얘를 뭐 해봐야 돼요? 곱해보는 작업도 해야 되는데 둘이 곱해도 마이너스 1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냥 만나는 거죠. 수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굳이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두 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두 직선 감소하는 평행 만들고 기울기가 5분의 3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정확히 이야기한 거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번 또 똑같은 얘기야. 방금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표준형. 그러니까 기울기랑 y절편을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놓은 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줬으면 이렇게 일반형으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 내용 자체를 좀 알고 있으면 사실 빠른 건 맞아. 빠른 건 맞지만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쓰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선생이니까 이게 지금 되게 익숙할 거 아니야. 그냥 쉽게 받아들인 상태잖아.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얘를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나는 이걸 써야겠다. 아니야, 난 좀 쓰기 힘들어.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일반형을 만나도 일단 표준형으로 다 바꾸는 약간 좀 귀찮은 작업을 항상 할 거야. 나는 해도 돼요. 정말 추천할게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다 다시로 이렇게 바뀌면 되거든. 그러면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는 같지만 뭐는 다르다. y절편은 다르다. 기울기도 같은데 y절편도 같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어차피 똑같은 얘기입니다. 됐죠?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 보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볼까? a, b의 값 쓸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얘네 둘 있잖아. 그러니까 비율 관계를 보는 거야. 요거 그냥 그대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a와 3의 관계, 2와 1의 관계. 그러면 여기서 1로 갈 때 지금 y의 값을 봐봐. 2배 했죠. 그럼 요것도 같이 그대로 몇 배를? 2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앞에 있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2배 해주니까 a는 6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거 보니까 일치한대. 잠깐만, 일치하려면 일단 뭐야? 기울기 똑같아야 되죠? 그리고 일치라는 말 자체가 두 직선이 완전히 똑같은 의미를 갖는 식이 돼야 돼. 근데 여기 잘 보니까 2y가 있고 여기에 4y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얘로 넘어갈 때 몇 배를 해요? 2배를 했죠? 그럼 여기서 얘로 넘어갈 때도 같이 2배를 하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같이 2배를 해서 얘가 마사가 됐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어디 있어? 이 얘기가, 그쵸? 지금 선생님이 실전에서 적용시키는 이 얘기랑 똑같아요. 2배를 했으니 똑같이 2배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평행과 일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수직 조건이 나와 있는데, 수직 조건 잘 보시면 그냥 이거 보자마자 뭐야? 기울기 갖고 와야지.
근데 기울기는 보자마자 그냥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이 정도는 여러분 암산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 그냥 갖고 오세요. 기울기 그냥 갖고 오시면 2분의 얼마인가요? a인가요? 이렇게. 그래놓고 나서 두 놈을 곱한 것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처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a는 뭐가 돼야 된다? 그렇지. 8이 돼줘야 된다. 여기 3번이었고요. 다른 방법도 써볼까? 여기 앞에 보면 어떤 방법이 있어? 수직한 조건. 없네요. 그냥 하는 거죠 뭐. 4번 같은 경우에도 기울기 가져오시면 마이너스 4분의 뭐가 되겠니? 그렇지. a가 되겠고요. 여기서 기울기 갖고 오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 정도는 빨리 암산할 수 있습니다. 둘이 곱해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그래야 수직이다. 그럼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려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젠장 빌어먹을 a 자체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8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게 두 놈을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쵸? 제작하셨다가 바로 개념 정리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개념 정리 세 번째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이런 얘기네요. 근데 앞에서 했던 얘기랑 다 똑같아. 여러분들이 보면 x절편을 a라고 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조금 이제 좀 특이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x는 a다 이렇게 y축 방정식은 x는 0이다. 왜냐하면 y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러니까 y가 이제 0인 놈들을 다 모아놨다. 미안하다. y축 방정식은 이제 이거죠. 그럼 얘네들을 다 한번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보면 여기 위에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x가 다 0인 놈들 모아놨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x축의 방정식 이런 거 물어보면 y는 0이다. x축을 방정식으로 굳이 표현하고 싶으면 x값들, 얘네들 말고 y값들이 전부 다 0인 놈들을 다 모아놨잖아. 그래서 이렇게 y는 0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y는 b라는 상수함수도 여러분들이 미안합니다. 당연히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기울기가 a고 y절편이 b인 직선.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니까 ax 플러스 b도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보기 한번 보면서 연습 한번 하고 끝낼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직선 1번과 직선 2번, 맨 마지막에 직선 1번과 직선 2번의 방정식 및 그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1번 방정식 한번 구해볼까요? 뚜시뚜시. 1번은 보니까 여기에 45도라고 줬네. 그쵸?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45도니까 1대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대1의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기울기 얼마다? 그렇지, 1이다. 그래서 y는 x로 스타트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고맙게도 지나는 점 중에 제일 쉬운 지나는 점 y절편 1 줬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그대로 1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요놈 한번 구해볼까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135도라고 줬는데 이쪽 반대쪽에 있는 각이 45도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1대1인 걸 또 알 수 있죠. 그러면 기울기는 1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으니까 기울기를 뭐라고 해주면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x로 스타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굴 지나니까 y절편 0,3 3 지나니까 뒤에다가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1번과 2번의 방정식을 구했고요. 문제에서 교점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교점이라는 것은 두 직선,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순서쌍인데 얘 같은 경우에 Y는으로 예쁘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니까 두 놈을 그냥 같다고 놓는 게 그냥 연립을 하는 방법이죠. 얘 이렇게 넘기시면 2X가 될 것이고요. 1로 넘기시면 2가 되겠죠. 따라서 X는 뭐가 될 것이고 1이 될 것이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으니까 교점의 좌표를 다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X값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Y값도 구해야겠죠? 그럼 둘 중에 아무 데나 X 대신 1을 쿡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Y는 2가 되겠다. 따라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1,2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방정식은 구했고 교점의 좌표까지 아주 깔끔하게 구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활용하는 누구나 다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한다. 지금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요. 실전에서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여러분 선생님이 1차 함수 설명할 때 똑같이 이 방법을 썼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은 일단 태초의 직선이 얘야. y는 mx. 그러면 x축과 y축이 있을 때 여기가 지금 0,0이거든요.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렇지.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얘는 항상 0,0을 지나게 되는데 그놈을 억지로 누굴 지나도록 해주면 되는 거야. x1, y1을 억지로 지나도록 해두면 되는 거야. 여기 0,0이 있었잖아요. 얘를 억지로 x1, y1이 되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이 득득득 평행 이동해주면 되겠죠. 얘를 이동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얘를 뭐라고 하면 돼. 그렇지. x1, y1이라고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x1, y1을 지나는 직선으로 바뀌잖아. 근데 내가 0,0을 x1, y1으로 바꿀 때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x1만큼 평행이동했고요.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그렇지. y1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평행이동의 스킬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0,0을 지나는 놈인데 억지로 얘를 지나도록 평행이동을 해주면 되니까 x 대신에는 x-x1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y 대신에도 y-y1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y는으로 예쁘게 정리하는 게 훨씬 보기 좋으니까 m에 기울기 m으로 스타트 괄호 열고 지나는 점을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주면 좋다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다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였는데 y1을 넘겨서 이렇게 바꿔주는 연습 필요합니다.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치?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직선의 방정식 다 끝나요.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y는으로 스타트. 기울기 2x 스타트 괄호 여시고 1,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빼기 1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전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으로 스타트 괄호 여시고 지나는 점 1,2를 조심스럽게 기입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됐죠? 뿅! 자, 그러면 직선이라는 것이 사실 기울기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을 때도 있겠죠. 지금 얘처럼 두 점을 지나도록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점 두 개를 주고 직선을 만들래.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뭘 구하면 끝난다. 그렇지. 기울기를 구하면 끝난다. 요놈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요. 요놈의 좌표를 c, d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의 차이분의 y의 차이거든. 근데 x의 차이분의 y의 차이를 구할 때 c에서 a를 뺐으면 분자에 해당하는 똑같이 d에서 누굴 빼줘야 돼? b를 빼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아무 데서 아무 데를 뺀 거야. a에서 c를 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y의 값을 구할 때는 순서를 지켜줘야 된다. b에서 d를 빼줘야 된다. 선생님 둘이 달라요. 뭘 달라 임마 똑같지. 둘이 똑같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때는 x차이분의 y차인데 빼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동일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울기를 구한 거야. 뭐 열심히 구해서 여러분들이 m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기울기 m으로 스타트 괄호 열고 a, b가 좋으면 a, b를 지나는 점을 해도 되고요. 얘가 좋으면 얘를 지나는 점을 해도 됩니다. 문제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고 더 쉬운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초이스하는 게 좋겠지. 선생님은 요걸 초이스 해볼게요.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선을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무식하게 외우는 애들이 있는데 정말 공부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됐죠? 밑에 뭐 참고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뿅.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세요. 점 두 개를 줬어. 그러면 지나는 점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누구다? 기울기다. 요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기울기를 구할 때는 분수 바로 그어버리시고요. 이만큼 커졌을 때 4만큼 커진다. 기울기는 선생님 암산해서 미안해요. 정확한 표현은 이제 2에서 1 빼고 여기서 1에서 그대로 똑같이 5를 빼주면 되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미안해요. 여기 4.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약분을 통해서 얼마다? 2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기울기는 2다. 근데 방금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x가 이만큼 커질 동안에 y는 얼마큼 커졌어? 4만큼 커졌죠? 그게 이제 기울기의 진짜 의미니까 기울기를 그냥 바로 암산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싶네요. 그럼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2로 스타트 해주시면 되고요. 지난 점은 당연히 2,1을 넣어야지. 4,5는 너무 숫자가 크니까 계산 실수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지난 점을 이렇게 2,1
기입해 주시면 되겠죠. 전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빨리 해볼까? x가 얼만큼 커질 동안에 6만큼 커질 동안에 y는 얼만큼 커졌어요? 마이너스 6만큼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암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1로 스타트 괄호 열고 지난 점은 당연히 얘를 쓰는 게 좋겠죠. 2, 마이너스 2,0을 그대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두 번째 보기에 직선의 방정식 되겠습니다. 뿅.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테마.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내신용이에요. 여러분, 내신에서는 가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편하냐면 보자마자 x에다가 a를 넣고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을 해요. 또 x에다가 반대로 0을 넣고 y에다가 b를 넣으면 이 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x축과 y축이 있는데 여기에 a가 있고 x절편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 얘네 둘을 지나는 직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 말고 또 있을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이 직선의 방정식인 게 확실하다. 이게 바로 두 점 중에서도 너무나도 특이한 점, x절편과 y절편을 주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거의 쓰이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요 파트가 시험에 들어가는 보통 이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때만 반짝 좀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되게 편해.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걸 만났을 때 이런 걸 만나게 돼요. 분명히 이거 나와요, 시험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양변에 15를 곱해볼까?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x축, y축 딱 만들어 놓고 이 밑에가 3이고 이 밑에가 5니까 직선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굉장히 빠르다고요. 편하다고요. 이 직선이 바로바로 눈에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때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를 제외하고는 굳이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때 여러분들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외워 이 새끼야 이럴 거야. 알겠죠? 왜 외우라고 하실까? 가르치기가 싫어서? 절대 그런 선생님 없어. 가르치기 싫어서 그냥 외우라는 선생님이 만약에 주변에 있다? 이미 그 전부터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배우면 안 돼. 그쵸? 그런데 내가 진짜 믿고 따르던 선생님, 내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믿고 따르는 선생님일 거 아니야. 그분께서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했어. 무조건 외워야죠. 그분이 왜 외우라고 하시겠니? 다 여러분들 위해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합니다. 직선의 방정식, 요게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무조건 외우라고 해요. 가르치기 싫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뜻이에요. 자, x절편이고 y절편이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이고요. 얘를 지나는 요렇게 직선을 만들면 되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방법대로 하면 기울기도 구하고 y절편을 이용해서 직선을 만들면 돼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 빠르다니까 그대로 2분의 x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3분의 y 만들어 주신 다음에 끝에를 1로 만들어 주시면 끝난다. 이걸 이제 연습해 놓으면 내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내신이 아닌 사람, 내신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괜히 이것까지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m이고 점 x1, y의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했던 얘기를 계속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만들 때 x1이랑 x2가 같다, x1이랑 x2가 다르다,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재빨리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요거는 내신용, 내신 때만 깔짝 외워주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테마는 서로 다른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정말 많이 나와. 이건 어디에도 나오냐면 수능에도 나와요, 여러분. 수능에서도 되게 자주 다루는 내용입니다.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직선을 딱 만들어 놓고. 그쵸? 자, 순서는 사실 몰라요. A가 어디 있는지, B가 어디 있는지, C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ABC의 순서로 이제 문제를 주겠죠. 아니면 다 주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X 좌표만 주더라도 AB의 위치를 정확히 찍을 수는 있습니다. 순서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 얘네들 가지고 직선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C가 있다. 이래도 되고요. BC를 가지고 BC를 가지고 만든 직선 위에 A가 있다. 이래도 좋고요. 그 다음에 AC를 만든 직선 위에
B가 있다. 뭐 이래도 좋습니다. 뭘로 하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직선 AB의 기울기. 얘네 둘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 또 BC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 이 둘이 서로 같다. 아니면 여기 있는 멘트처럼 AB를 가지고 만든 기울기, AC를 가지고 만들 기울기. 그게 같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뭘 쓰든 상관없거든. 근데 선생님은 좀 더 많이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더 많이 썼던 것 같아. 그쵸?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이렇게 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둘 다 똑같은 방법인데 얘를 많이 썼던 것 같아. 그냥 굳이 뭐 직선의 방정식을 정말 구한 다음에 점을 집어넣어서 그게 성립을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기울기. 왜냐면 기울기는 굉장히 쉽거든. 기울기는 여러분들이 습관만 붙고 정확히 연습만 좀 하시면 기울기가 그냥 암산으로 탁탁탁 구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좀 더 현실적이고 좋다. 그런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기울기끼리 서로 뭐하다? 같다. 요걸 해주면 한 직선 위에 있다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뭐야 이렇게 되게 더럽게 벌레 같은 벌레는 아니고 이렇게 좀 아니 숫자도 아니고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주어지고 선생님 이거 이해 안 되게 책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책들에 다 이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도 썼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되게 수학적인 이론을 설명을 하래. 일반화시켜서 설명을 하래.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반화시킬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참고예요. 참고. 됐죠? 뿅. 자, 이번에 평면 위에 서로 다른 D점, C점이 툭툭툭 주어져 있다.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한 직선 위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대요. 정확히 말하면 A, B, C의 위치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있다 하시면 되겠죠. 그럼 한 직선 위에 있는 조건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 보니까 모르는 게 몇 개야? 하나. K만 모르죠. 그럼 하나만 모르니까 식을 하나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난 이렇게 할 거야. 일단 A라는 점이 제일 쉬운 점이니까 A와 B를 가지고 기울기 한번 만들어 주시고 됐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A라는 점이 쉬우니까 A랑 C를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 준다. 그렇게 만든 기울기 두 놈이 서로 같다.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A, B를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라는 얘기는요. 분수를 쫙 긋고요. 아무 데서나 아무 데 빼면 됩니다. 여기서 얘를 빼면 K-1이 되고요. 근데 순서는 지켜줘야 돼. 여기서 얘를 뺐으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얘를 빼야 되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든 A, B의 기울기는 같다. 누구랑? AC의 기울기랑 같다. 그럼 이렇게 둘이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뺄 때도 이제 여기서 얘를 빼줄게요. 여기서 얘를 빼주면 K. 됐죠? 뺄 때 여기서 얘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둘 다 플러스로 만들어 주시고 퉁탕 팅탕 할 줄 알죠? 2K라는 놈은 4K-4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넘기시면 2K. 항상 K 앞에 이런 거 개수를 플러스로 하는 게 좋으니까 좀 제발 이렇게 좀 넘기지 말고 이렇게 좀 넘기세요. 넘기면 4. 됐죠?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깔끔하게 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뿅.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어려운데 이게 진짜 직선의 방정식이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괄호 열고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자취 문제를 풀기 위한 일단 가장 첫 번째 관문 수직 이등분선이 어떤 놈인지 이걸 아는 게 먼저 중요해요. 자, 1번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 P, x, y가 지나는 길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그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눈밭이 있어요. 졸라게 걸어요. 졸라게 걸어? 막 걸어요. 그럼 뒤에 발자국들이 막 생기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네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발자국을 밟고 가겠습니다. 자네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문학 같은 걸 읽어보면. 그대의 발자취를 뭐 이러면서. 그쵸? 거기서 나오는 자취가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 발자국이랑 똑같은 얘기야. 발자국. 네가 남긴 발자국. 내가 지려 밟고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자취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눈밭에서 막 뛰어놀아. 그럼 내가 발자국들을 막 연결을 하면 이게 뭐가 이렇게 내 움직임이 이제 어떤 그래프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런 걸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거래요.
그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기에 써놓기로는 선생님이 구하고자 하는, 자취를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전에서는 x, y라고 쓰는 것보다는 a, b라고 쓰는 걸 좀 더 내가 선호할게요. 뭘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a, b라고 놓는 것이, 그쵸? 문제에는 x, y 투성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x, y라고 놨을 때 문제에 있는 x, y와 여기 있는 x, y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문제에는 x, y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렇게 a, b로 놔주는 걸 조금 더 선호할게요. 이거 문제 풀면서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 그 점의 자취, 그러니까 그 점을 내가 x, y라고 두면 무조건 우리는 x랑 y의 관계식을 찾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목표야. 근데 내가 문제를 풀 때 a, b라고 놓는 게 좀 더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x, y의 관계식이 아니라 a, b의 관계식을 찾아야겠죠. 만약에 a, b의 관계식을 찾았는데 b는 2a 플러스 1이라는 아주 깔끔한 관계식이 나왔으면 이제 답을 제출할 때 y는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제출하면 돼요. 이거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도형의 방정식 위에, 여기서 위라는 게 up 이게 아니라 위, 얹어져 있다, on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거 위에 누가? 점 A, B가 있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도형의 방정식은 y는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문자를 바꿔서 제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A, B라고 놓고 그리고 이런 순서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왜냐면 문제에는 x, y 정말 많아요. 막 문제 풀다 보면 헷갈려. 그래서 막 x-y-라고 놓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 이 세상에 문자가 이렇게나 많은데 그걸 x-y-라고 나가지고 다시 잘못 봐가지고 이거 x로 봤다가 그냥 계산 다 꼬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 그냥 다른 문자로 놔버리라고요. a, b. 근데 문제에 a, b도 있으면 어떡해요? a, b도 막 섞여 있으면 어떡해요? c, d 아니면 m, n 아니면 하트, 별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문자들을 여러분들이 놓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리고 룰만 잘 기억해 놓고 있으면 절대로 틀릴 리가 없어요. 그랬을 때 요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x랑 y 값의 범위를 주의한다. 여기서는 a, b의 범위를 주의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가 꼭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그릴 때 그냥 신났다고 y는 2x 플러스 1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x 성분이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어디서 잘라서 x가 1일 때의 상황부터 잘라서 여기만 이제 자취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은데 이런 것들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뿅. 자, 그래서 자취를 구하는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기본형 바로 수직 이등분선, 이걸로 연습을 조금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직선이 있는데 x축, y축에 의해서 잘린 선분을 수직 이등분선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구할 때도 매우 쉽네요. 매우 쉬워요. 자, 일단 얘가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x축과 y축을 언급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x축, y축을 그려주고요. x축과의 만남을 확인하고 싶으면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y에 0을 집어넣었을 땐 a에 2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2, x절편이 2가 되겠네요. 반대로 이제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 y가 4가 되니까 여기 이제 4, y절편이 4가 돼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그려질 거야. 자, x축과 y축에 의해서 잘렸대. 자, 요만큼을 말하는 거겠죠? 갑자기 요 놈의 뭘 구하래요?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요 점을 찍어주시고 요렇게 이등분을 한 다음에 수직으로 냅다 꽂아주시면 이게 바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답이 돼요. 선생님 이상해요. 뭐가? 아니 방금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이 위에 점을요 그렇지? a, b라고 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런 다음에 a와 b의 관계식을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거예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 위에 어떤 점을 a, b라고 놨으니까 지금부터 a와 b의 관계식만 세우면 되는데 a와 b의 관계식이 뭐냐 이거죠. 이게 지금 수직 이등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뭘 만들었을 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어때야 돼요? 자,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관계식이라는 게 별거 없거든. 요게 4라는 게 0,4라는 점을 의미하고요. 얘가 2라는 것은 0,2,0이라는 점을 의미하니까 정말로 길이 구하고 길이 구해서 두 놈을 같다고 한번 놔볼 거야. 그럼 얘네들 가지고 길이를 만들 때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룰 a-2의 전체 제곱 그리고 b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얘네 둘 가지고 이제 길이를 만들 때는 룰 a제곱 그리고 b-4의 제곱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놈을 뭐 하다고 놔주면 같다고 놔주면 이제 a와 b의 관계식이 나오겠지.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아니야. 루트는 서로 없어지면 되고요. 전개를 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 전개해 주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 이렇게 될 텐데 어차피 a제곱과 a제곱 둘이 굿바이 되고요. b제곱 b제곱 둘이 굿바이 되겠죠? 그럼 결국 남는 것은 16도 굿바이 돼. 16 없네요. 미안. 그럼 요거랑 요것만 남겠지. 그래서 이쪽에다가 써주면 마이너스 8b 플러스 16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는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4로 나누면서 다 넘겨버리면 a가 되고요. 요거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요거 이렇게 넘긴 다음에 4로 나눠도 되니까 빼면 12, 4로 나누면 3. 그래서 요렇게 아주 깔끔하게 a, b의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어. 그럼 요 놈 가지고 이제 답을 제출할 때는 뭐라고 제출하면 되나? a와 b는 원래는 x랑 y였으니까 x-2y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요 파란색, 요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자취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좀 활용한 것뿐인데 사실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구하는 건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선생님 자취는 이렇게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모든 자취가 다 그런 건 아니야. 자취를 구하라고 했는데 보여. 그 도형이 보여. 그럼 굳이 자취의 방정식을 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서 이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야 되는데 이 수직 이등분선은 그냥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요거 중점 구한 다음에 이 기울기랑 수직인 기울기만 적용시켜서 직선을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수직 이등분선은 이렇게 자취의 방정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야. 보자마자 중점 구해보자. 중점은 1,2 됐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요놈의 기울기는 2분의 1이다. 요렇게. 그러면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았으니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는 기울기 2분의 1로 스타트 괄호 열고 1,2를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실제로 얘를 예쁘게 정리해서 한쪽으로 밀어버리면 얘랑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르니? 얘가 빠르니? 얘가 빠르니? 얘가 훨씬 빠르죠. 그쵸? 그래서 자취를 구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 관계식을 이용해서 식으로 조지는 게 있고 지금 얘처럼 당연히 자취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 바로 그 도형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요거 수직 이등분선만 보자마자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점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답을 내지 보통 자취를 구할 때는 전부 다 관계식으로 구한다는 거 요거 좀 알고 계시라고 일부러 얘를 한번 자취 방정식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보기. 이 보기는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야. 두 정점 A, B가 있는데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 얘는 지금 A라는 포인트와 B라는 포인트에 거리만 뭐라고 줬어? 2A라고 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실제로 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 길이가 2A였으니까 이걸 가운데로 자르면 요게 A가 되고 요게 A가 되겠죠? 됐죠? PA와 PB 요놈의 두 놈의 길이가 같은 그런 P는 반드시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수직 이등분선 위 요런데 이제 P가 있어야 그래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뭐 할 수 같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점피의 자취를 구하라고 했는데 식으로 구할 수는 없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뭐 그런 보기였습니다. 됐죠? 자, 이제 진짜 다 했네요. 개념 정리 네 번째. 정점을 지나는 직선.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1차 함수하면서 다 했던 내용인데 정점을 지나는 직선. M이 실수일 때 와, 이야 이렇게 생긴 놈은 M의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자, 이것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자, 얘는요 지금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요? 응, 하지 마. 근데 조금 이제 자네래. 여러분 실력이 조금 괜찮은 학생들은 이제 이걸 쓰게 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입문 단계라면 여러분들이 얘를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어디에 나오냐면 원의 방정식이 어차피 또 나오거든. 그때 가서 이제 이 얘기 하면서 직선의 방정식 얘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할 테니까 지금은 얘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 원의 방정식까지 이미 공부를 한 학생들, 조금 내용을 안다. 그런 학생들은 얘를 좀 잘 기억을 해주면 돼요. 어떻게 기억해요, 선생님? 그치, 그 기억하는 방법은 나도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m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 되면서 동시에 얘가 0이 되면 그러면 성립하잖아, 식이. 그쵸? 그래서 얘는 항상 얘를 0으로 만드면서 동시에 얘를 0으로 만드는 그런 x, y를 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어차피 전개를 해봤자 x도 1차고 y도 1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선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직선이긴 직선인데 얘를 0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얘를 0으로 만드는 그런 x, y를 항상 지나준다. 그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얘는 원의 방정식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세팅하는 방법이다. 됐죠?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이 정도를 알아야겠죠. 이 정도를. 직선을 하나 주고요. 이렇게 직선을 줬어요. 근데 이 직선은 m을 몰라서 정확히 어떤 직선인지를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모르는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요. 얘를 m에 대해서 예쁘게 정리해주면 돼요. y는 이렇게. 그러면 m을 가지고 있는 놈은 x-1이고요. m을 안 가지고 있는 놈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놈인데 얘의 의미가 뭐야? 기울기가 m이면서 1,2를 지나는 직선이죠. 그냥 바로 보인다고. 얘는 항상 지납니다. 누구를? 1,2를 항상 지난다. 그래서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2를 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실전 연습하라고.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 모든 실수 m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m에 대해서 전부 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조건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m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선생님이 자주 쓰는 표현 예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m을 가지고 있는 놈과 가지고 있지 않은 놈 이런 식으로 예쁘게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 5번인데요. 가끔 얘를 증명하는 문제가 내신에서 서술형 10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내신하기 직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하는 방법을. 그럼 지금 얘는 증명을 하냐 안 하냐? 안 합니다. 절대 할 리가 없죠. 내신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만 하면 되니까 그때 가서 준비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이 공식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는데 직선 밖에 어떤 한 점이 있는 거야. 그때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얘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쵸? 얘를 구하는 방법은 공식을 이용하는 게 가장 빠르고요. 그 공식을 쓸 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직선을 한쪽으로 다 밀어서 일반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일반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 공식을 외웁니다. 루트, 분모에는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분모에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점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서 그냥 여기다가 쓰고 싶었는데 얘는 거리기 때문에 항상 양수화가 돼야 된다는 의미로 절대값을 마지막에 걸어주면 됩니다. 한 번만 연습을 해볼까요? 직선이 있어요. 점이 있습니다.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 직선 자체가 한쪽으로 다 밀려있는 예쁜 일반형의 모양이 됐으니까 이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분수 찍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루트를 씌우니까 5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6, 7, 1 허전하니까 절대값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요. 주의사항 뭐라고요? 일반형으로 꼭 직선을 만드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 풀 개념이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했는데 이제 뒤에 이제 필수 예제 풀면서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을 개박살 내도록 하겠습니다.